자, 앞서 짜이체프를 얘기했죠. 짜이체프. 자, 그 다음 뭐 해결해야 될까요? 그 다음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해야 되는 설명은 바로 저기에 있는 탄소 양이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해줄게요. 준다. 짐싸.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짜잔. 상목 카보키타이어 우리발류 탄소 양이온. 그 녀석의 스테빌러티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건 첫 번째 1, 두 번째 1. 이 녀석의 기하구조. 자, 탄소 양이온은 예를 들어서 CH3 1+라고 하자. 아주 가장 간단한 탄소 양이온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입체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탄소의 슈쇼가 이 세 개가 XY 평면에 그대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결합각은 120도가 되죠. 모두 다 120도입니다. 120도. 그러니까 120도니까 모두 다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한 평면에 다 있는 거죠. 참고하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탄소에는 자, 이렇게 수직하게 EPZ 오비탈이 XY 평면에 이렇게 수직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EPZ 오비탈이 어떻게 된다? empty. 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바로 뭐다? 탄소 양이온의 입체 구조입니다. 알겠죠? 즉, 탄소 양이온 하나마다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만 나가고요. 그 평면에 수직하게 EPZ 오비탈이 있는데 거기는 전자가 전혀 없습니다. empty란 말 알죠? empty는 전자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어디에만 있냐면 여기에만 있고 결합전자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소는 형식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전자가 몇 개만 획득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 둘, 세 개만 획득되는 거니까 이 탄소의 형식전화는 뭐가 되는 거예요? 1+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플러스 카보키타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런 식으로 탄소 양이온은 평면 기하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평면 기하 구조를 이룰 경우 탄소의 혼성 오비탈을 무슨 혼성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어? 평면을 이루면. 평면을 이룰 때 혼성 오비탈이 뭐야 항상? 바로 sp2야. 그래서 탄소 양이온은 항상 sp2야. 형식 알겠죠? 명심해야 돼. 아주 중요해. 알겠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저 탄소 양이온은 기하 구조가 저렇고 탄소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고 평면 구조라서 sp2야. 알겠죠? 그리고 그 XY 평면에 수직한 EPZ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저런 상태가 탄소 양이온의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지? 상식 알겠죠?
자자. 그렇다면 이때 이 탄소 양이온은 보시다시피 옥텟 방금 봤다시피 만족하지 못해. 옥텟 만족하지 못하지. 미만족 이어서 안정해 불안정해. 아주 불안정해. 아주 불안정하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 구조도 알아야 되고 그 옥텟을 만족하지 못해 불안하고 이것까지 다 알아야 돼. 알겠지? 삼수 알겠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안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 불안하고 더 불안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고 더 불안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하고 덜 안정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제목을 살짝 비워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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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태로 요탄소가 탄소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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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양이온 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성씨 오케이? 자, 그 밑에 여러분 잘 봅시다. 이 탄소양이온 몇 차 탄소죠? 주변에 탄소가 3개가 붙어 있으니 3차죠. 그렇다면 얘는 2차, 1차 뭐 이런 말 잘 쓰진 않지만 얘는 빵차. 빵차라는 표현은 공식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메트인데 그냥 이렇게 빵차라고 써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뽀로뽀로뽀로가 1이 갈수록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비교해서 더 안정하다고 해도 되고 좀 엄밀한 의미로는 덜 불안하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정석적으로 같은 의미인 건 알겠죠? 그렇죠? 잠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바로 카보캐타이온의 차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덜 불안정합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에 있는 1차하고 빵차 탄소양이온 있죠. 1차 탄소양이온, 빵차 탄소양이온 보이세요? 요 둘은 그래서 불안정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둘은 특별히 생성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2차나 3차에 비해서는 정말 잘 안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그죠? 그죠?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때 요놈의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설명을 어디에 써볼까? 여기 쓸게요. 여기 준다잉? 해줄게요. 해줄게요. 자, 왜냐?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연히 탄소 양이온은 당연히 전자가 충분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예요? 당연히 탄소의 양이온은 전자가 충분하다고 해야 돼요, 부족하다고 해야 돼요? 얘는 전자가 뭐하다고요? 부족한 거죠. 플러스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전자가 부족한 상태인데 주변 수소는 스스로 전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별로 없는 거야.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이니까 원래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수소는 스스로 전자가 적어서 전자 제공을 할 수 없어가지고는 그 탄소 양이온이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아까 짜이체프를 설명하고 좀 비슷하죠. 즉 이중결합도 전자를 끌어들이고요, 탄소 양이온도 전자를 끌어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전자가 적어서 전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애들한테 전자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붙어 있을수록 이중결합도 탄소의 양이온도 불리해진다. 알겠죠? 그런데 저 설명 자체를 시험에 내기는 어렵고요. 시험에 안 나와. 설명을 하나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고 결과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탄소 양이온은 뭐 할수록 안정하다고요? 뭐 할수록 잘 만들어진다고요? 차수가 클수록 탄소 양이온은 잘 생성됩니다. 그죠? 완전 중에 요게 알코올의 디하이드레이션 과정입니다. 됐다. 오케이, 됐다. 자, 다음 좋아. 자, 그다음 예제 8. 자, 줄게요. 여러분 간다. 여기 줄게요. 그다음 B. 자, B는 하이드로진 할라이드 오브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자, 말 자체를 분석을 하면 항상 여기에 있는 D는 탈 제거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에 하이드로진은 수소를 뜻하고요. 할로진은 그 할라이드는 할로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여기에 알킬 할라이드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탄소에 할로젠이 붙은 거죠. 이때 할로젠은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에 할로젠이 붙어 있는 걸 알킬 할라이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떼어내? 수소와 할로젠을 떼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빠른 게요. 요거네요. 문제의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렇게. 짜잔.
보이시죠? 자, 천연석이 있을 때 여기에 뭘 사용했냐면 요거 이걸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에 뭘 또 쓰냐면 짜잔 이걸 같이 써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짜잔 이게 만들어지죠. 그럼 짜잔 여기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만들어지고 또 동시에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맨 처음 기질에 요 탄소 이게 지금 이거이기도 하고 요거이기도 합니다. 자,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메이저고 하나는 마이너겠죠. 어디가 메이저, 어디가 마이너? 이쪽이 메이저. 이쪽이 아래쪽은 마이너입니다. 자, 메이저 마이너를 구분하는 원리가 뭐라고 했죠? 짜이제 부르려고 했죠. 그래서 이중결합 주변에 수소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어떤 거 어떻게 더 좋아요? 수소가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그 다음에 시스가 좋아요? 트랜스가 좋아요? 시스가 좋아요? 트랜스가 좋아요? 트랜스가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메이저고 그렇게 아닌 게 마이너가 될 거야. 그렇죠? 성공하겠냐?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이게 이리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Na 이게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브로마이드 이게 이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 모든 상황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얘 이름 뭐예요? 요거 이름 뭐예요? 얘 이름은 에탄올입니다. 술에 들어있는 주요한 성분이요. 여기서 에탄올 역할은 뭐냐면 바로 용매입니다. 용매로 에탄올이 쓰인 겁니다. 자, NaOC2H5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 사실 Na는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산소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의미는 강염기입니다. 강염기.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은 반응 미케니즘이 뭐냐면 바로 E2입니다. E2 미케니즘입니다. 보이시죠? 말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미케니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 지구선 시루사. 쓱쓱쓱쓱.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1. 산소 마이너스는 항상 강염이다.
자, 염기의 뜻은 뭐죠? 염기의 뜻은? 염기의 뜻은 바로 H 플러스와 반응하는 것을 지금 문제 전체에서 염기라고 하는 겁니다. 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녀석입니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형식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자는 이 산소가 비고모 전자쌍이 세 쌍이면 형식자는 뭐겠어요? 1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에 붙어있는 NA는 이온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칼리 금속은 항상 이온가가 뭡니까? 1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바로 소디움 에톡사이드라고 합니다. 소디움 에톡사이드. 소디움은 누구 이름입니까? 소디움은 얘 이름이고요. 에트는 무슨 뜻입니까? 에트는 탄소 2개라는 뜻이고요. 이 옥사이드는 저기에 있는 산소 음이온을 뜻하는 겁니다. 산소 음이온 있을 때 저렇게 이제 에톡사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Na 플러스의 역할은 뭘까요? Na 플러스 역할은? 여기서 Na 플러스 역할은 뭡니까? 구경뿐입니다. 반응성 없어요.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그 자체로 반응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정전기적 중화를 위해서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산소 마이너스가 역할이 뭐다? 이게 지금 강력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외워야죠. 산소 음이온은 강력이야. 상관없죠? 꼭 기억해야 돼. 꼭. 자, 그럼 이제 해줄게요. 해준다. 두 번째 E2 자, E2가 뭐냐? 자, 저 탄소에 브로마이드가 붙어있는 녀석을 써봤습니다. 자, 아까 탄소에 할로진이 붙어있는 이런 분자를 뭐라고 불렀었죠? 탄소에 할로진이 붙어있는 거? 알킬 할라이드라고 한다고 했죠? 저런 말을 외워야 되겠지? 그래서 탄소에 할로진 붙어있는 걸 알킬 할라이드라고 해. 외워야 돼. 저런 표현을. 상관없죠? 자, 그럼 이때 이 알킬 할라이드에서 당연히 이 할로젠은 델타 플러스일까요? 델타 마이너스일까요? 할로젠은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할로젠은 기본 전기음성도가 커요? 전기음성도 작아요? 할로젠은 기본 전기음성도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탄소로부터 전자를 끌어들여서 스스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저 할로젠이 붙어있는 탄소는 전자가 충분하게 있어야 전자가 부족하겠어요?
얘는 전자가 충분하겠어요? 전자가 부족하겠어요? 얘는 전자가 부족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자가 부족한 애는 부족한 데를 있는 게 좋습니까? 누가 전자를 주면 받는 게 좋습니까? 누가 전자를 주면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요 소디움 에톡사이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디움 에톡사이드가 어떻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네요. ET라는 표현이 있는데 뭘 줄인 거 아니죠? 에틸 그룹. 에틸 그룹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에틸 그룹이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을 ET로 줄여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반응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수소 혹은 이 수소랑 얘가 반응할 수 있어요. 왜? 이 녀석 역할은 뭐라고 했죠? 이 녀석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이 소디움 에톡사이드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강염기는 누구랑 반응한다? 수소랑 반응한다는 걸 외워야 돼. 즉 외워야 돼. 상국씨 뭐라고요? 누구랑 반응한다고? 수소랑 반응하는 거 외워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여기 있는 이 수소들한테 전자를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 그러면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 나가야 돼요? 결합선이 하나 나가야 되죠. 그런데 누가 전자를 주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받아들이려고 하면 기존 결합선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결합전자쌍, 이 결합전자쌍을 누구한테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죠? 그런데 주변에 던지려고 봤더니 주변에 전자가 부족한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 결합전자가 얘가 1이 갈 수도 있고 얘가 1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 탄소 얘도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자, 왜 그러냐? 이 탄소는 사실 주변에 누가 있냐면요 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생략돼서 표시만 안 했을 뿐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 몇 개 나가야 돼요? 4개 나가야 되죠. 그럼 얘는 지금 이미 결합선 몇 개 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결합선 이미 4개 나가 있다고요. 그런데 또 이중결합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중결합이 돼버리면 결합선 5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 탄소는 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브로마이드하고의 결합전자를 브로마이드 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짜잔. 자, 여기 이제 수소가 붙어 있겠죠? 수소가 여기 이렇게 해서 노란 전자가 이리 와서 이 빨간 전자에 빨간 탄소에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이 빨간 탄소에 여전히 이 수소가 붙어 있기는 한데 이중결합이 요렇게 노란 전자가 이리 와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저 노란 전자가 이리 오면 된다. 최종적으로 이리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저 어느 수소가 어떻게 이동하고 전자가 어디로 간 건지 아세요? 참 알죠? 그럼 참고 이 이름 뭐예요? 내 이름 뭐예요? 그렇지.
에탄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부터 용매를 뭐로 쓰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용매를 에탄올로 쓰고 있었죠? 원래부터 용매를 에탄올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녀석이 용매랑 구분 없이 다시 그냥 에탄올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때 당연히 둘 중에 누가 메이저예요? 누가 메이저예요? 이쪽이 메이저죠?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가 될 거예요. 얘가 메이저가 되는 걸 설명해주는 논리가 뭐였죠? 짜이체프였죠. 그래서 짜이체프 타입의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가 메이저다. 알았죠? 그 다음 오! 이 브로마이드가 잘 봐요. 이 브로마이드가 잘 봐요. 짜잔,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리고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럼 얘 형식전환은 어떻게 돼요? 형식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주어져 있는 이 브로마이드,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런 애를 영어 표현으로는 리빙 그룹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이탈기. 뜻은 기질로부터 전자쌍 얘를 가지고 분리되는 부분을 유기화학반에서 리빙 그룹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리탈기. 자, 얘가 기질로부터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왔다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요 브로마이드 마이너스 주변에는 당연히 누가 또 알짱거리겠어요? 바로 얘가 알짱거리겠죠. 왜? 얘는 뭐니까? 구경꾼이니까. 아이고 추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반응 과정을 E2라고 했는데 E2의 E는 뭐 줄임말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엘리미네이션 그겁니다. 뭔가 떨어져 나오는데 E는 뭐냐면요. E는 바로 no carbocation. 탄소의 양이온 없을 때 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아직 여러분들이 속도론을 다 배우질 않아서 저렇게만 생각해 줍니다. 탄소의 양이온 나타나면 숫자 뭐 쓴다고요? 1 없으면 2라고 써도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우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elimination 2라는 뜻이에요. elimination 2라는 뜻은 제거가 되는데 탄소의 양이온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응 메커니즘을 E2라고 합니다.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그 다음은 D 가겠습니다. D. 어디로 간다고요? D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D는 탄소 이중결합의 HX 첨가입니다. 탄소 이중결합에 수소하고 X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X라고 쓰면 항상 뭐예요? X라고 쓰면 항상 할로겐입니다. 할로겐입니다.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1 반응 계기요. 자,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자, 뭐 구분을 위해서 여기 수소가 달려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칩시다. 자, 여기에 누구를 반응시켰냐면요. 바로 HCl을 반응시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짜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짜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탄소들 중에 이탄소. 그게 지금 얘인데요. 얘예요. 여기에 할로젠의 염소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자리에 수소가 있죠? 보이세요? 원래 수소가 있는 거죠? 저 흰색 수소는 저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있는가? 이 경우는 여기에 수소가 추가적으로 더 붙은 거고요. 얘는 여기에 수소가 추가적으로 더 붙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수소 혹은 이 수소, 얘가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녀석입니다. 저 내가 동그라미 서클링한 거 저걸 외우셔야 됩니다. 색깔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저 다 외워야 돼요. 그거 알겠죠? 다 외워야 돼. 자, 그럼 저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메이저와 마이너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누가 메이저고 누가 마이너냐? 버러 얘가 메이저입니다. 얘가 메이저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입니다. 알겠죠? 제가 메이저, 제가 마이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 중에 뭘 답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왼쪽 걸 답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메이저를 답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단어 공부 하나 합시다. 첨가란 말이죠. 그냥 쓴 말이 아니고요. 유기화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예요. 뭐를 번역한 말이냐면 어디션. 이걸 첨가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럼 저 첨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원자량 손실 없이
두 분자가 합. 이걸 첨가라고 합니다. 합이란 말은 요거 합 여기였죠? 합. 뭐 손실 없이? 일체의 원자량 손실 없이. 그러니까 지금 요 이중결합 화합물하고 HCl이 반응을 하는데 수소, 염소, 요 수소하고 염소가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걸로는 마치 일종의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 시간에 완전 비탄성 충돌 배우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로 두 덩이가 턱 합쳐지는 거. 그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그런 일이 화학 반응에서 벌어졌을 때를 첨가라고 해요. 아시겠죠? 한번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미케니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케니즘. 자, 미케니즘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쓰시고. 자, 앞서 얘기했듯이 할로젠은 전기음성도 보통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아까 바로 전단계 썼었잖아요. 할로젠은 전기음성도 커요, 작아요? 큰 편이라고 했죠. 그럼 할로젠은 델타 플러스겠어요, 델타 마이너스겠어요? 할로젠은 델타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자를 빼앗긴 수소는 델타 플러스겠어요, 델타 마이너스겠어요? 얘는 델타 플러스에 델타 마이너스예요. 얘는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 이중결합 있죠? 이중결합 있죠? 그럼 이중결합에는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 수 있다? 파이결합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중결합이니까 하나는 파이결합 전자잖아요. 이때 뭘 외우셔야 된다? 이걸 외워야 돼. 파이 전자쌍은 전자가 풍부한 편이다 라는 걸 외워야 돼. 그렇죠? 파이 전자쌍 이중결합이 있으면 쟤들은 전자가 풍부하다 를 외워야 돼. 형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수소 델타 플러스. 당연히 델타 플러스니까 전자는 충분한 거야, 부족한 거야? 델타 플러스는. 당연히 이건 전자가 충분한 거야, 부족한 거야? 이건 전자가 부족한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지?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알겠죠?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노란 전자가 이 수소한테 전자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알겠죠? 외워야 돼. 하지만
수소는 뭘 만족해? 뭘 만족해? 옥텟을 만족해야 되지. 그래서 요 염소하고의 결합 대상을 염소 쪽으로 보내는 거야. 자,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해줄게요.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봐. 자, 여기서 짜잔.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상호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짜잔 하면서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그냥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원래 노란 전자는 원래 무슨 결합이었죠? 노란 전자는 원래 파이 결합이었잖아요. 그 노란 전자가 외부의 빨간 수소랑 붙는 거예요. 외부의 빨간 수소랑 붙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요놈이 어쨌건 이 빨간 수소랑 붙어야 되잖아요. 빨간 수소랑 붙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요렇게 되면서 빨간 수소랑 붙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되면서 빨간 수소랑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 전자가 수소랑 결합하는데 이 탄소에 뿌리를 두고 수소랑 결합할 수도 있고 요 탄소에 뿌리를 두고 수소랑 결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전수조사를 다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가능성을 다 그려본 거라고요. 참고하셨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탄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럼 얘는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가 되는 거 알겠어요? 난데없이 결합선 4개 얹은 결합선 3개 된 거 아니야. 이거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얘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아주 규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었는데 수소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붙은 반대쪽 탄소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수소가 붙은 이중결합의 반대쪽 탄소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돼요. 공식적으로. 알겠죠? 마치 구구단처럼. 구구단이 원리적으로 돼 있는 거지만 93, 27 하면 머릿속으로 9를 3번 더해야지 이런 생각해요? 그냥 93, 27이지 그냥. 원리는 거지만 원리 생각 안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텟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지만 원리 생각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이중결합에 수소가 어디 붙잖아. 그럼 반대쪽이 무조건 뭐다? 플러스예요. 알겠어요? 이중결합에 어디 수소가 붙잖아. 그럼 반대쪽이 무조건 플러스예요. 외워야 돼. 알겠지? 상무씨 뭐 해야 된다고?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10번씩 그려야 돼. 계속 그려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그려야 그림을 외울 수 있어. 알겠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왔어요? 염소, 음이온이 떨어져 나왔죠? 자,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음이온인 거 알겠어요? 1-음이온. 저 염소가 형식전환과 1-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러면 딱 봐도 누가 충분해 보여요? 딱 봐도 누가 부족해 보여요? 무슨 말 알겠어요? 딱 봐도 얘는 전자 많고 얘들은 전자 부족하고. 그럼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짜잔 짜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가 제공하는 파란 전자가 이리 결합될 수도 있고 요리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럼 이때 재밌는 건 잘 봐요. 요건 몇 차 탄소야? 3차죠. 반면에 이건 몇 차 탄소야? 그럼 몇 차야? 2차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좀 더 안정해요? 요 놈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중간체죠? 오케이? 아까 있었죠? 탄소 이항이온은 뭐 할수록 안정하다고요? 차수가 클수록.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첫 단계에서 이쪽으로의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맥주가 돼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 썼습니까? 썼죠? 썼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또 그 유명한 마르코프 니코프 룰. 이게 러시아에서 요 알파벳 V는 F 발음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F 발음. 러시아에서 V는 F예요. 읽을 때 마르코프 니코프라고 읽으시면 돼요. 성모 뭐라고 읽는다고요? 마르코프 니코프. 그래서 유기화학에 러시안 두 명 나온다고 했잖아요. 기초 유기화학에서. 아까는 처음에 누가 했었죠? 짜이제프. 그 다음 마르코프 니코프. 알겠죠? 저 아셔야 됩니다. 자, 마르코프 니코프 뭐냐? 기존 기질에 수소가 더 많이 붙어 있는 탄소 쪽으로 외부의 수소가 또 결합하는 것이 주 생성물이 된다 라는 게 바로 마르코프 니코프 룰입니다. 저거의 마르코프 니코프. 저거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잘 보세요. 이중결합이 있는데 두 탄소 중에서 어디에 수소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수소가 더 많이 붙어. 여기 수소가 없고 여기 수소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외부의 수소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한다? 외부의 수소는 원래 수소가 있었던 탄소 쪽에 수소가 붙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메이저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에서 메이저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마르코프 니코프 룰을 따라서 주생구성물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마르코프 니코프도 19세기 사람이거든요. 19세기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유기화학에서는 탄소 양이온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탄소 양이온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마르코프 니코프 룰은 역시나 철저하게 경험적인 룰이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지. 해보니까 이쪽이 더 많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이후에 이제 양자역학 그리고 탄소 양이온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쪽이 더 메이저구나 라고 설명이 나중에 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하튼 수소가 있는 쪽에 수소가 또 붙는 게 더 좋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보고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좋아. 지금 몇 시죠? 40분이요? 43분이요? 오케이, 됐다. 자,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9번. 자, 9번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다 썼어요? 다 썼죠. 다 준다. 자, 거기 이제 9. 자, 이제 9에 뭐가 나오냐면 3메틸 사이클로헥신 제곱 반응해요. 자, 사이클로헥신이니까 자, 이게 사이클로헥신이죠. 보이시죠? 사이클로헥신이죠. 3메틸이면 메틸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메틸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디가 1번이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1번이에요? 이게 1번이고 여기가 3번이라는 얘기지. 알겠죠? 이제 얘를 문제에선 3메틸 사이클로 헥신 아시겠죠? 3메틸 사이클로 헥신이라고 한 건데 여기다가 뭘 반응을 시켰냐면 HCl을 반응시켰어요. HCl을 반응을 시켰더니 이렇게 되네요. 반응을 시켰더니 요렇게 바로 짜잔. 이해하고요. 그다음 놀라웠게도
만들어져. 저기 만들어져. 자, 그럼 우선 만들어지고 자식 구간에 쟤네들 이름 부를 수 있겠어요? 자, 각각 이름이 뭐예요? 물론 나와 있지만 저런 녀석들에 대해서 이름 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무조건 노멘클레이처가 나올 거니까. 자, 이제 여기선 어디가 1번이에요? 여기가 1번인 거 알겠죠? 여기가 3번이에요. 왜 여기가 1번이죠? 얘가 클로로로 알파벳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얘는 메틸이라 알파벳이 좀 뒤쪽이죠. 그래서 얘 이름은 원메틸 원클로로 3메틸 사이클로 헥세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클로로하고 메틸이 알파베틱 오더 순서예요. 그래서 메틸보다 클로로가 빠르기 때문에 먼저 쓴 거고요. 얘는 어디가 1번이냐면 그냥 뭐 선택해 여기 1번이에요. 다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된다? 바로 원클로로 원메틸 사이클로 헥세인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미케니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우선 HCl이 자 이렇게 있을 때 항상 할로젠은 전자가 충분한 거라서 그랬어요, 부족한 거라고 했어요. 할로젠은 전기 운송도가 크니까 델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리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면 수소 델타 플러스는 전자가 충분한 거예요,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얘는 전자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기화학에서 누구는 항상 전자가 풍부한 거라고 했어요? 누구는 전자가 풍부한 거예요? 누가 전자가 풍부한 거라고 했었어요? 아까 방금 필기에서 누가 더 전자가 풍부한 거라고 했어요? 외워야 돼요. 파이가락이 전자가 풍부한 거라고 했죠. 외워야 돼. 성공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자가 풍부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약하고 전자 제공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저 수소는 또 뭘 만족해야 돼? 얘는 뭘 만족해야 돼? 그래서 저 빨간 수소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파이가락으로 전부 다 전자를 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간 수소는 또 사실 뭘 만족해야 돼? 수소는 또 뭘 만족해야 돼? 옥텟을 만족해야 되지. 그래서 염소 쪽으로 전자를 다시 내뱉는 거예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을 외워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메커니즘. 자, 수소가
빨간 수소가 1이 붙을 수 있어요. 노란 전자랑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럼 누가 플러스가 되죠? 어디가 플러스가 되죠? 어디가 플러스가 돼요? 바로 이 자리가 플러스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식이라고 했죠? 수소가 붙으면 어디가 플러스라고 했어요? 옆이 무조건 플러스예요. 수소가 붙으면 무조건 옆이 플러스야. 그죠?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가 떨어져 나왔냐면 염소 음이온이 떨어져 나와요. 자, 그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맹글어지냐면 얘가 맹글어집니다. 알겠죠? 근데 혹은 어떤 애가 맹글어질 수도 있냐면 저 외부의 빨간 수소가 1이 붙을 수도 있죠. 맞나요? 빨간 수소가 이중결합탄소 아무 데나 붙을 수 있잖아요. 1번에 붙을 수도 있고 2번에 붙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때 어디가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돼요? 여기.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중결합이 있으면 수소가 붙으면 반대쪽이 무조건 플러스라고 했죠. 이중결합에서 수소가 붙으면 반대쪽이 플러스라고 했죠. 알겠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정리됩니다. 근데 이때 아주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표시하지 않았어도 여기는 원래 누가 붙어있죠? 수소가 붙어있죠. 원래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있었어요. 그죠? 원래는 있었어요. 그죠? 원래는 있었어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요 수소의 결합전자쌍이죠. 이게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걸 이름하여 하이드라이드 시프트. 하이드라이드 시프트. 하이드라이드를 뜻하는 건 뭐냐면 수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애를 하이드라이드. 그리고 시프트라는 말은 옮김입니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래서 얘는 빨간 수소고 얘가 파란 수소가 이렇게 되겠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여기 힘주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힘주자. 여기가 1 플러스가 되는 거 알겠어요? 자, 봐요. 원래 이 상태는 옥텟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이 상태는. 이 상태는 옥텟 잘 만족하는 거죠. 옥텟 잘 만족하는데 전체성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얘는 형식자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 알겠죠?
왜 저런 생뚱맞은 일이 벌어질까? 왜 저런 생뚱맞은 일이 벌어질까? 자,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까? 잘 봐요. 이탄소는 몇 차 탄소예요? 몇 차 탄소요? 2차죠. 그럼 이유를 알았어요? 이건 몇 차예요? 3차죠? 누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이게 더 좋다고 했죠. 지금 일어난 하이드라이드 시프트는 바로 카보캐타이온 안정성, 이게 이 과정의 원동력이에요. 드라이빙 포스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더 안정한 탄소 양면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떠돌던 염소음이요.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충분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한 가지의 메틸과 염소가 다 붙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집니다. 둘 중에 어디가 메이저냐 그런 건 딱히 없어요. 둘 다 그냥 뭐 5대5 아니면 45대55 이렇게 만들어져요. 45대55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딱히 누가 더 메이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학교 선생님이 수록해 두었네요.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필기해 준 거 있죠? 3번씩 또 베껴 쓰세요. 계속 베껴 써야 돼, 그죠? 계속 베껴 쓰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복습이야.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있죠? 필기 내가 해놓은 거 3번만 복습하면 누구보다도 유기학 잘할 수 있어요. 문제 더 필요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수준에서 문제 나와요. 그냥 더 할 것도 없어. 딱 이거 외우기만 하면 돼, 알겠죠? 달달달 외워야 돼, 달달달. 3번씩 베껴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럼 그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상모. 안녕. 아, 상모 진짜 안녕도 안 하고 진짜. 아, 정말. 오케이. 자. 뽀봉.